AI가 이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는 일을 과연 사람보다 잘 판단할 수 있을지,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엄청난 수의 AI 모델과 그 에이전트들이 국내에 지휘기까지도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AI한테 맡길 수 있는지, 또 AI를 믿고 맡길 정도인지 아니면 우리가 통제를 하고 지휘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관건이 전쟁터부터 표면화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모든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죠. 에이전트들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데, 심지어 회사에서는 돈까지 대주고 장려하고 있는데, 그 고삐 끌린 망아지들이 무슨 일을 어디서 사고를 칠지. 문제는 사람보다 효율적이니까, 싸니까 100명 사람이 다니던 회사에 뭐 1000개든 10,000개든 에이전트들이 생겨나고, 이게 어디서 뭘 하는지 양쪽으로 내용상으로 이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지만, 저희 같은 회사에서 그런 고객들을 보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UiPath는 원래 그 RPA로 잘 알려진, RPA에서는 세계 넘버원인 자동화죠. 로보틱스 오토메이션, 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런 솔루션을 오랫동안 해온 회사인데, 이 RPA처럼 디터미니스틱한 if된 룰이 엄격한 그런 AI들을 써서 자동화를 하다가 LLM이 나오면서부터 이 에이전트들이 스마트해졌고 사람 흉내를 많이 내고 굉장히 그럴싸하게 하면서 이 범위가, 자동화할 수 있는 범위가 일부 반복 단순 작업에서 거의 모든 고급 업무까지 넓혀졌죠. 그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지휘 통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각자 개인에게 맡겨놔야 되는지, AI를 잘 활성화해서 ROI를 해소하는 것도 문제고, 또 이 AI들이 지휘 통제를 잘 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각하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AI를 들고 기업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라고 하면 분절을 얘기합니다. 팔란티어가 미국 국무성을 찾아가서 군인들이 얼마나 분절되어 있는지 실태 보고를 하고, 그 분절된 데이터를 다 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온톨로지를 앞서서 실제 뭐 50개 정도로 쪼개져 있던 분절 상황을 부서 간에, 군부대 간에 정보를 쉐어하지 않고 각자 자기 것만 쉐어하던 그런 상황에서 통합을 하는 그로부터 부분적 통합을 했어도 엄청난 효과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국방부 국무성에서 시작해서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이제 기업들까지, 돈 많은 기업들한테 엄청난 돈을 받으면서 이 통합의 과제를, 분절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걸로 현재 뭐 시가총액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분절이라는 게 왜 근데 생겨났을까요? 수만 년 동안 인류는 간의 수공업으로 혼자 자급자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0.1%의 귀족, 여기 마리 앙뚜아네트 같이 그 귀족들은 간의 수공업으로 생산된 여러 가지 재화 영역을 누리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0.1%의 힘을 가진 자뿐 아니라 대량 생산을 통해서 헨리포드가 컨베이어에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재화 영역이 이 평범한 가정의 중고등학생도 마리 앙뚜아네트가 누리는 무슨 케이크고 아이스크림이고 손톱 발톱이고 이런 부의 영역을 전부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대중화된 이 귀족만이 누리던 거를 거의 평범한 인류가 다 누릴 수 있게 된 것까지는 이 대량 생산이나 전문화, 분업화를 해서 나는 반복적으로 요 일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게 서로 엮어가지고 그 재화 영역을 생산하는 방식. 이게 바로 분업화, 전문화, 또 거기에서 자기 일에만 집중하니까 서로 분절이 생긴 거죠.
떡볶이집 아줌마가 혼자 장사를 할 때는 내가 떡을 몇 개를 사올지, 오뎅을 몇 개 더 사올지를 다 혼자 기획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다 혼자 했지만, 이 떡볶이집이 이제 공장이 되고 프랜차이즈가 되면서 이 분업화 전문화 되면은 분절이 생기고 소통의 예, 그 단절을 겪으면서 통합을 연결을 운영하게 됩니다. 예, 삼성전자에서 제가 신입사원을 대졸 신입사원으로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분절이 이 열심히 대량 생산을 하면서 전 세계 80개 판매법인하고 수십 개 생산법인들 사이에서 흩어져 있는 분업화 전문화가 극에 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통합을 할 거냐. 이 프로젝트로 수단으로 ERP도 도입해서 한 5년 구축을 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굉장히 큰 통합 효과를 얻었지만, 또, 이, 포월 안에서, 회사 안에서의 데이터는 쉐어가 어느 정도 돼도, 회사 밖에 수많은 협력사들이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협력사들 사이에, 또 판매 유통 협력사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분절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SCM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자 하고 있는 플래닝을 중앙화해서 전체 지휘를 하게 하고 또 그것을 부서 간에 회사 간에 연결을 해서 ERP 밖에서 벌어지는 시스템 간의 데이터와 플랜을 주고받게 하겠다. 뭐 이렇게 했더니 삼성전자가 뭐 20여 개 순위로 있던 업체가 세계 1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 성과를 내고 뭐 저를 포함해서 이쪽에 일을 몸담은 선배님들 또 동료들 후배들이 아마 전 세계에서 이 프로세스 혁신에 관한 가장 많은 성과와 양과질의 일들을 그것도 오랫동안 미국은 BPR이 한때 유행이었다면 뭐 2, 3년 했는데 저희는 PR이라는 이름으로 2, 30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연결과 통합이라는 과제는 상대적으로 제가 글로벌 기업에서도 일을 해보면서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분야다라고 느끼고 있었고 이제 LLM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통합과 이 분절에 대한 해결책들이 뭐 10배, 100배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를 빨리 수용하지 못하고 분절의 문제를 허덕이게 되면은 그게 분야를 불문하고 산업을 불문하고 도태되는. 그래서 지금 이런 통합과 연결뿐만이 아니고 이 마리아 앙투아네트는 한 본인의 취향을 맞춰주는 간의 수공업자들이 맞춤형 생산을 했었죠. 근데 대량 생산을 하면서 one size fits all, 뭐 you can have any color as long as it's black 라고 헨리 포드가 얘기한 것처럼 획일화를 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개인의 개성은 말살됐었죠. 지난 100년 동안. 근데 지금은 이 AI 덕분에 더욱더 급속도로 개인 맞춤형 재화 영역이 마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방식으로 대량 생산을 하되 이 개인 심지어 개인이 아침에 기분 다르고 저녁에 기분 다르니까 그걸 맞춰가면서 재화 영역을 제공하는 그런 마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LLM 시대에 통합과 연결의 곱하기 이 개인 맞춤형이라는 거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양의 이 컴퓨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LLM은 아주 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LLM에 매료되고 있는 거죠. LLM이 엄청난 성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LLM의 초기 모델은 그냥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흉내를 낼 수 있는 그런 AI였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한 AI가 수족을 갖춰서 또 신경망을 갖춰서 일을 직접 할 수 있게 된 거죠. 뭐 키보드를 두드려서 컴퓨터의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고 이런 수준의 연결은 원래 RPA 시절에도 했지만 LLM이 되면서 거의 인간이 하는 모든 태스크를 뭐 흉내를 내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도 선배들
옆에 경쟁사들을 흉내내고 있는 거라고 봐도 마찬가지니까 지금 기업들은 갑자기 이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LLM을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온갖 종류의 업무 처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접속을 하는 종류의 이 에이전트는 물론이고 피지컬 AI 이런 장비나 로봇을 역시 그 물리적 세계에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연결을 하면 두뇌와 수족 몸체가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이 일을 할 수 있고 AI의 특성상 중앙화된 이 두뇌를 이용하기 때문에 분절된 업무에 대해서 대폭으로 개선, 통합된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문제는 AI가 연결을 하고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이 하던 내용을 학습시켜야 되는데 인터넷이나 도서관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셰프들이나 반도체 회사 이런 데들이 전부 본인들 고유의 레시피 또 노하우 그런 전문성 있고 깊이 있는 내용들은 인터넷에 또 도서관에 올리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팔란티어 같은 회사가 이 맥락 데이터를 전부 AI에게도 사람은 아는데 AI는 잘 모르니까 그거를 AI가 알아먹을 수 있게 데이터 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끼리 알아먹을 수 있는 ERD로 데이터 모델링 하는 거는 필요 없고 사람과 기계 사이에 기계들이 AI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데이터 모델로 이제 온톨로지를 어떻게 보면 더 단순한 그런 모델링이고 단순한 데이터 저장 방식이지만 AI가 알아서 이제 테이블들은 그때그때 필요하면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온톨로지만으로도 AI들은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절된 업무들을 통합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때도를 벌었지만 이 실제 기업들은 데이터 통합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셰프 보고 요리를 배우려고 하면 인그리디언트만 들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데이터만 봐서는 안 되고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뭐 몇 시간을 끓이고 어떤 순서로 집어넣어야 되고 하는 맨 나중에 해야 되고 뭐 이런 이 순서와 연결의 이 프로세스의 문제도 LLM이 학습할 수 없는 레시피와 함께 그래서 기업들의 아무리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고 데이터 소번티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기업들은 자신들이 고유로 갖고 있는 레시피와 프로세스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오픈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에 도입하는 AI는 단순 비서용 퍼블릭 클라우드 LLM이나 에이전트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분절된 업무를 실행하는 프로세스는 부서 간에 다른 회사들 간에 요즘에는 시스템 간에 ERP와 CRM 간에 리가시 시스템과 PLM 간에 이런 분절된 사일로들 간에 프로세스들을 기존에는 사람 머릿속에서 어떻게 연결하면 되고 어떻게 협업하면 되는지 노하우가 다 있었지만 시키면 가변변 관계로 그걸 다 해오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갖다 쓰면 됐지만 AI들은 에이전트들은 그걸 알아야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된 시스템들 데이터들을 뭐 ERP가 원래 만들 때는 SAP도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엔터프라이즈 정보를 리소스를 통합해서 운영하게 하겠다 이렇게 취지는 갖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기업도 ERP 한 군데 모든 데이터를 통합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CRM은 또 세일스포스가 하고 또 PLM은 또 어디가 하고 이러면서 리가시까지 복잡한 이 시스템의 사일로들이 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흘러가서 연결되게 통합되게 하고 최적화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해결해야 에이전틱 AI를 비로소 ROI가 나오는 형태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컨설팅 회사나 이 기관들이 이제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또 엄청나게 효과 생각보다 안 난다는 얘기도 하는 양극의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업이
이 CFO 관점에서 이렇게 리스크가 높고 해도 몇 프로 성공하는 회사가 없는데 이걸로 왜 투자하냐? 이것도 맞고, CEO나 CDO 관점에서 나는 이걸 리드해서 혁신을 하면 10배, 100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죠.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사일로가 조직 간에, 회사 간에만 생긴 게 아니고 이런 기술 간에도 사일로들이 형성됩니다. 무슨 ERP가 있고 이 뭐 OCR이 있고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한 부분적인 일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처리를 한다 해도 이것들 간의 이 호환성이나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기술적으로 이 각 회사의 브랜드라든지 그 기술 분야의 연결을 못함으로써 CIO들의 분절에 대한 문제는 한 디멘션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이전트들까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 에이전트들이 회사 간에 뭐 요즘 소프트웨어 큰 회사들이 AI 에이전트 빌더 안 하는 회사가 없고 플랫폼 안 하는 회사가 없는데 그 옛날에는 그런 거 중에 한 개 골라서 다 표준화하고 통일하면 됐는데 이제는 스위칭 코스트가 낮기 때문에 그냥 다 허용을 하고 우리가 저 애플하고 삼성 갤럭시하고 몇 년 동안은 이 충전 잭이 안 맞아서 불편했지만 요즘은 그것도 통일을 하는 것처럼 이 연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 분야의 사일로들도 엔드-투-엔드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자칫 이 뭐 프로토콜을 열어주지 않아서 API를 열어주지 않아서 연결 못하고 단절이 발생하는 그런 걸 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데 지금 프로세스 모델링을 해서 사람 간의 협업을 잘하도록 하는 문제만이었다면 이제는 기술적으로 이런 다른 시스템 간에도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야 되는 필요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유행을 하는데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부서 간 협업이나 회사 간 협업 또 이런 기술 시스템 간 협업으로 하도록 하는 거는 협업은 서로 뭐 악수하고 서로 도와주는 거지만 오케스트레이션은 아예 중앙에서 전체를 좌양좌우양우 지휘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는 회사들이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서 전체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그렇지 못한 회사들을 크게 능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각 부서 간에 또 전문화된 분절, 분업화된 것 사이의 분절뿐 아니라 그 안에서 시스템 간의 일처리를 하는 것들이 연결이 되려면은 프로세스 워크플로우가 조금 더 뎁스 있게 이 실제 구체적인 시스템 간의 고려까지 다 되어야 되고 그렇게까지 되면 재밌는 것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PI나 BPM을 하면서 또 BPR을 하면서 이 부서 간의 워크플로우를 그리고 부서 간의 이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리엔지니어링 했다면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레벨 더 이 시스템 간의 구체적인 데이터 처리까지 모델링 하고 나면 그 다음 스텝은 자동화가 너무 쉽습니다. 여기까지 모델링 된 상태에서는 AI가 자동으로 이제부터 버튼을 누르면은 실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냥 작도해가지고 워크플로우 그림을 책꽂이에 꼽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 작도가 끝나면 as is to be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그려진 투비대로 버튼 누르면은 이제 회사가 공장이 돌아가는 거죠. 지금은 아직 피지컬 AI까지는 왕성하게 개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는 로봇 현장의 휴머노이드까지 컨트롤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 부분도 뭐 2, 3년 안에 다 구현이 돼서 사실상 한두 사람의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사람만으로도 100명, 200명이 돌려야 되던 회사를 AI 에이전트들이 피지컬 AI까지 하면은 그게 인더스트리를 불문하고 전부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서 이론상 한두 명의 사람이 수백 명이 해야 되는 회사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물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다 일자리 잃고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과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배부를 잘해서 부는 계속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된 부를 잘 배부하면 이 인류는 훨씬 더 일을 좋게 하고도 주 이틀 공부하고도 일하고도
부와 여가를 취미생활을 즐기는 삶을 살게 되겠구나.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문제 사람도 있지만 일단 그런 정치적이거나 그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기업은 경쟁을 통해서 이 분절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 다른 경쟁사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경영인으로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레이션이 오늘의 아마 키워드가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 제가 UiPath가 소뒷거를 치다 쥐잡은 격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로봇들을 수백 개씩 기업에다가 개발을 해서 설치를 하던 회사다 보니까 이 RPA들이 고삐 망가지가 되지 않도록 이런 워크플로우를 연결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관제를 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것이 지난 10년 이상을 개발하던 회사고 이 RPA들이 갑자기 에이전트들인데 LLM 파운데이션 모델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스마트해짐으로써 이 기존의 디터미니스틱한 AI로 운영하는 RPA와 이 non-deterministic으로 운영되는 LLM이 할 수 있는 태스크의 종류가 잘할 수 있는 태스크의 종류가 달라진 거죠. 어떤 거는 제미나이가 잘하고 어떤 거는 RPA가 잘하고 사람이 아직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에서도 미련하게도 레벨 6까지 전사의 모든 프로세스를 프로세스 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PI를 그 비슷하게 하는 걸 보고 바보짓이라고 그랬어요. ERP 다 있는데 SCM이 다 있는데 그걸 왜 종이질을 하고 있냐. 근데 그 종이질을 할 때는 낭비고 책꽂이에 꼽을 일을 그냥 탁상공론 하는 거지만 이 종이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사례처럼 실제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회사가 돌아가는 거를 관제실에 앉아서 보는 것처럼 컴퓨터들이 일을 하는 거를 다 보고 중간중간에 필수 불가결 휴먼 인더 루프가 있어서 아까 전쟁에서도 사람이 개입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있듯이 그런 현실은 사람과 LLM 에이전트와 이 RPA들이 각 태스크별로 어사인을 받아서 자기 업무에 집중을 하면 회사는 이런 큰 단위의 프로세스들을 수백 개까지 처리를 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런 형태로 가면 지금보다 물론 소요되는 인원이 줄겠지만 관심 경쟁의 포인트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느냐.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처리가 속도가 빨라지면은 뭐 삼성전자도 그랬지만 쿠팡, 아마존도 그랬고 뭐 자라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속도를 단위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마다 2배, 10배 줄인 회사들은 그 산업에서 거의 그 독식을 하는 뭐 도요타가 자동차에서 그랬고 델 컴퓨터가 PC에서 그랬고 전부 보시면은 이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단축해서 시간을 줄이면 여러분들이 이미 생활에서 요즘은 쿠팡이 새벽 배송을 해주니까 다른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가서 둘러본 다음에 비슷한 가격이면 쿠팡에 가서 주문을 합니다. 이것은 딜리버리 속도가 시장을 어떻게 뺏어가는지 우리가 경험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모든 회사들이 자기 업종에서 경쟁사보다 내가 2배로 빨리 할 수 있다. 그러면 자명합니다. 그 회사는 마켓 셰어를 엄청나게 뺏어가고 매출이 늘어나고 계속 지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당연하면 그 시간을 2배로 단축하는데 집중을 해야죠.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야 되고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려면 종이에다가 10년 전처럼 그리는 것보다 이 BPMN 프로세스 모델을 작동하는 거를 자동화해서 이따 데모 보시겠지만 이 프롬프트만 주면은 SES를 다 그려버립니다. 또 그거를 각각 태스크의 내용을 이제 태스크별로 나눴으니까 어떤 태스크인지 자세히 주석을 AI 스스로 달고 그 주석대로 이거는 챗GPT가 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나노 바나나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추천도 해줍니다. 그러면 또 그 추천한 거대로 해주세요라고 액셉트만 하면 이제 태스크별로 에이전트가 할당이 돼서 자동화 준비가 되는 거죠. 하나하나를 그렇게 하면 결국은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전체가 RPA가 필요할 때든 사람이 개발되는 포함해서
전체 엔드-투-엔드가 현재 SAS보다 반으로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를 순식간에 옛날 같으면 6개월짜리 프로젝트인데 요즘에는 하루 안에도 그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회사들은 LLM과 이런 자동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데모도 보시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전체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운영을 하는 실행을 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개선도 하고 지휘를 해야 됩니다. 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최고의 연주자들이 있어도 가운데 아무것도 악기 잡지 않은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마에스트로가 없으면 교향악은 잡음이다. 교향악 좋아하시는 분은 다 이게 무슨 뜻인지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틱 AI, 에이전트들을 잔뜩 인스톨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이 고집불린 망아지들을 오케스트레이션 없이 개별적으로 스트리밍 개발자 이런 거 강조하면서 개별적으로 알아서 잘 써먹어라 이렇게 하고 있던 회사들은 첫째 이 토큰이 뭐 요금 폭탄을 만듭니다. 개인이 한 달에 뭐 200불씩 내던 거를 좋아 이제 정렬을 해야 되니까 회사에서 내줄게 이렇게 하는 순간 개인들은 토큰을 회사가 내주니까 동영상도 만들고 뭐 다 쓰게 되죠. 근데 이놈의 토큰이 그런 제한을 풀면 어마어마하게 요금 폭탄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최근에 CIO들이 당한 고민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에이전트 LLM 베이스들은 똑같은 데이터를 줘도 다른 답변을 내는 게 이 non-deterministic LLM AI 모델들의 특징이죠. 게다가 아직은 데이터가 뭐 온톨로지로 잘 통합된 그런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데이터도 각자 생각 다르고 각자 데이터 다른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바로 에이전트들을 켜면 에이전트들 간에도 이 생각이 달라서 다른 결과를 내게 되고 그 AI인데도 서로 협업이 안 되고 모순된 엉망진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쉽게 두려워하는 부분이 지금 직원들이 퍼블릭에다가 마구 회사 기밀 정보, 뭐 번역도 시키고 요약도 시키고 회의록도 쓰다 보면은 별의별 비밀 정보가 다 올라갑니다. 근데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물론 그 LLM 회사마다 보안 정책이 다 나름대로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게 한 회사도 아니고 수십 개의 회사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LLM을 쓰면은 직원들을 데이터 올리는 거를 또 공개되는 거를 통제하기 어렵죠. 그래서 뭐 개인정보보호법도 그렇고 이 기밀 데이터가 유출되는 문제가 망분리를 한 회사에서조차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시가 법도 있고 사내 규정도 있는데 이것을 사람이 할 때는 사람한테 입사할 때 교육시키고 이거 하나면 자르겠다 하고 해서 규제를 준수하고 감사도 하지만 AI들이 하면 수천의 AI들이 몇 사람이 봐야 되는데 그걸 자동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런 보안 문제나 규제 문제들은 통제를 할 때 LLM을 또 시킬 수가 없습니다. LLM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빈틈없이 하려면 디터미니스틱 모델들을 써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ifthen이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통제를 하려면 아까 보신 모델을 할 때 태스크들을 추가해서 이 보안 문제를 다 체크해라. 근데 그걸 LLM으로만 하지 말고 이 여러 가지 디터미니스틱 AI를 동원해서 크로스 체크하도록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민 개발식 했을 때 그 문제가 전 직원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 각자 비슷한 거를 해가지고 똑같이 다른 각도에서 토큰을 마구 사용해서 중국 투자가 CFO들이나 CIO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계속 과금을 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일로가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온톨로지해서 줄어든다는 환상은 있지만 실제로 오히려 이 사일로들이 늘어나서 연동이 안 되면 나름 투비를 그렸는데 투비대로 안 되는 상태가 발생해서 금방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CFO들은 ROI 안 나온다. 투자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상황들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인간이 할 때는 이게 책임이 확실했는데 요즘 FSD도 이게 사람 책임인지 자동차 책임인지 이런 책임에 대한 문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케스트레이션은 이 하나하나 다, 이 에이전트, 특히 이 디터미니스틱한 모델을 써서, 이 사이에 엔드 투 엔드의 프로세스 사이사이에 태스크별로, 그 체크를 하고 통제를 하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일단 다양한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에이전트들이 또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비용도 통합적으로 봐야 되고 또 이 굉장히 아웃풋에 대해서 그 AI들이 한 방향으로 일관된 일을 하는지 데이터를 정확하게 그 공유하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태스크를 디터미니스틱한 AI로 체크하는 것들을 넣는 것이 오케스트레이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흔히 오케스트레이션 산업 분야를 같은 으로 분류할 때 프로세스 오플로우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들의 솔루션 회사들을 많이 나열합니다. 근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의 문제고 프로세스 디자인 빨리빨리 리인지니어링 할 수 있는 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툴들은 실행 단계로 넘어가서 이것이 프로세스를 리얼타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디터미니스틱 AI 덱이 전부 감사 체크를 하고 더블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로그를 남기고 이렇게 해서 책임 수주도 명확히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UiPath에는 여기 나열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그것을 분야별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보실 수는 없지만 총론적으로 이 내용들의 대표적인 것이 테스트입니다. 여기 요소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엄청난 양의 사실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소프트웨어 앱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려고 해도 테스트를 해야 되지만 에이전트들이 뭐 1000개를 만들었으면 그냥 써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친구들 하나하나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품질 면에서 에러를 어떻게 안 내는지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해야 되죠. 이런 에이전트나 RPA나 뭐 심지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품질 검사 이게 다 모두 테스트인데요. 그동안에는 이 테스트를 배치로 그 품질 검사, 샘플링 검사를 하기도 했고 한 개 한 개 전수 검사를 하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기도 하고 부하를 많이 걸어보는 테스트도 해야 되고 이 5만 가지 테스트는 자동화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런 로봇을 테스트하는 로봇을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로봇을 가지고 이 가드레일의 요소에서 확실한 크로스 체크와 테스트들을 통해서 가드레일은 뭐죠? 자동차가 오토반에서 엄청나게 빨리 달릴 수 있는 요소는 길을 달리는 아스팔트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옆에 가드레일을 튼튼하게 잘 만들어야 운전자도 안심하고 신나게 달리고 또 실제 사고가 나는 만분의 1의 상황에서도 밖으로 차가 튀어나가지 않는 거죠. 그런 거를 기업의 에이전틱 AI 환경에서 각 태스크 단위로 가드레일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열심히 솔루션을 제공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UiPath는 야 이거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스스로 에이전틱 AI를 UiPath 자체의 오퍼레이션에 전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미 굉장히 자동화된 영역도 있고 또 이제 막 진행 중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워낙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서 이 도입하고 있으면 또 새로운 기술이 또 나오고 그래서 UiPath는 시작부터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는 2차 대전의 스위스랜드다. 그러니까 애그노스틱하게 중립으로 모든 LLM 모델, 모든 에이전트들을 전부 수용한다. 그래야 오케스트레이션도 할 수 있고 프로세스 모델링 엔드투엔드로 할 수 있다. 이거를 지켜오다 보니까 저희는 경쟁사를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도 LLM으로 한판 붙어볼게 이런 일은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온갖 LLM들을 특히 1등하고 있는 LLM들을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그 LLM이 그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자동으로 데이터를 통합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실제 사내 활용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정도 데모를 보실 텐데요. 얼마나 쉽게 자동으로 프롬프트만 주면 프로세스가 막 만들어지는지, 프로세스 모델이 뭐 빼곡하게 실제 상황을 학습해서 만들어내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as is 모델을 얼마나 또 자동으로 AI 에이전트로 자동화를 하는지, 그리고 사람이 결국 리엔지니어링도 하면, 리디자인을 하면 결국 2배, 10배의 경쟁력이 커지는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설계한 거를 바로 즉시 실행을 할 수 있는, 6개월짜리, 1년짜리 시스템 구축에서 주로 일어났던 SI사들이 하던 그런 일이 며칠만 해도, 몇 주만 해도 일어나는 거를 데모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UiPath로 오기로 놀래가지고 은퇴하려다가 왔습니다.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데모는 우리 UiPath의 기둥뿌리 중에 하나인 강민호 파트너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